이 세미나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미나의 목적은 일단 저라는 사람을 좀 알리고 싶었던 내용이 가장 큰 거고요. 저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 쇼핑몰, 해외 구매 대행, 중국을 제외한 이제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이런 쪽에 구매 대행을 하고 있었고요. 한 5년 넘게 했고요, 지금. 2022년 말부터 이제 국내 구매 대행, 위탁이라고도 하고 리셀이라고 하지만 조금 방식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두 위탁이라는 것과 그리고 리셀이라는 것들 제가 인지하고 있는 그 방식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저만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국내 구매 대행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2008년부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규 업체 개발하는 이제 영업 마케팅 이런 쪽에 일을 쭉 해왔고요. 작년 2023년 5월부터 퇴직을 하고 전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년간은 투잡으로, 부업으로 이 일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전업으로 완전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뭐 그 이유야 당연히 돈이 든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좀 건강을 좀 찾기 위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건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해외 구매 대행 하나만으로는 매출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국내 구매 대행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한 6개월 정도 지내 보니까 퇴사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퇴사를 하고 지금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요 PPT에 녹여놨고 간략하게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시작할게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어떤 일을 뛰어들 때 그 일이 이게 미래의 가치가 미래에도 이 일이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 단순히 우리가 뭐 한탕치기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뭐 어떤 업체랑 그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내가 개척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항상 이 전망을 분석을 하고 그 시장에 대한 동향도 보고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일 먼저 봤던 부분입니다. 일단 저는 쇼핑을 하지 않는 그 흔한 한국의 아저씨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국 유통시장 전망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할 때쯤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시작했죠. 이제 제가 운동용품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국내에 그때부터 이쪽에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을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 쪽 시장, 그때부터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주문하시는 분들보다 온라인에 주문하시는 분들이 양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제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고 온라인은 전국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생기는 게 눈앞에 보였고요. 당시에도 뭐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온라인 시장이 더 발전한다, 뭐 쿠팡이 그때 막 커가고 있었죠. 그런 것부터 막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제가 딱 그 터지는 그 시점에 확실히 이제 이거를 느꼈어요. 제가 체감적으로도 제가 팔고 있는 상품들이 코로나 대비 판매하는 뭐 흔히들 아시는 마스크나 손 세정제나 온도계나 체온계 이런 상품들이 그때 당시에 진짜 대박이 났었거든요. 회사를 안 다녀도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딱 그 짧은 기간에만 대박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한 달, 두 달 팔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그때 많이 깨닫게 되었죠. 그렇지만 제가 뭐 가정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 회사도 나름 안정적이었고 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투잡으로만 이렇게 작게 작게 진행을 했는데 그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이런 느낌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듯이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 유통시장 전망으로 이커머스의 상승세랑 오프라인의 하락세가 이 골든 글로스가 되는 부분이 2024년으로 전망을 2022년도에 했었거든요. 체감으로는 벌써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걸로 느껴져요. 주위에 백화점들이 많이 문을 닫고 대형마트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라인 시장들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보겠지만 여러 중국의 대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뭐 아마존을 11번가가 가져와서 요거를 파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감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적으로도 이런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을 느꼈기 때문에 아, 나는 쇼핑몰을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회사 다니면서 투잡으로 그리고 직원도 고용을 했고 쇼핑몰로 버는 돈을 직원 급여를 준 거죠, 거의. 직원 급여를 주면서 규모를 점차 키워가면서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PPT 한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2022년도 자료인데 이 자료가 이건 2023년도 자료입니다. 2023년도 자료인데 성장 폭을 보시면 전년 매년 이게 10% 이상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뛰어들 쇼핑몰 쪽, 온라인 쇼핑몰 쪽, 이커머스 쪽 이 시장은 레드오션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레드오션이 될 수가 없는 구조. 왜? 여러분들은 뭐 수업을 듣고 유튜버들을 보고 뛰어드는 새로운 그 진입하는 경쟁자들이 생기니까 레드오션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늘어나는 판매자, 경쟁자의 수보다 내 물건을 사줄 고객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보시더라도 쇼핑몰을 시작을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시작했더라도 1년 못 버티시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시작할 때 있던 단톡방이 천 몇백 명이었는데 지금 200명도 안 남았어요. 다 잘하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잘 하시다가 미국의 환율 증가로 문제 생기면서 또 많이 빠져나가시고 뭐 지금 이렇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또 빠져나가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빠져나가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쇼핑몰에 대한 개념만 조금 더 이해하시고 판매만 계속 일으켜낼 수 있다면 이 시장은 무조건 블루오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쉽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그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최근에 뭐 1688 그리고 뭐 이제 뭡니까 알리, 테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대량 등록에 좀 벽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 길이 끝났나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대기업들이 그 유사한 플랫폼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콩고물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 대기업들이 먹지 못하는 고객들을 저 같은 이제 작은 소상공인 셀러들이 그것들을 다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근시안적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도 장사 안 된다던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넓은 시장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지 이렇게 좁혀져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객만 증가한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이걸 뭐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어떤 시장을 뛰어들래 했을 때 앞으로도 성장을 할 시장을 뛰어들래 아니면 갇혀 있는 시장에서 논아먹기 할래라고 질문하면 어떤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당장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그 커미션을 주고 들어가서 그 오프라인 장사를 해도 돈을 벌겠지만 그게 그 닫혀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쪽 시장이 당연히 우리가 뛰어들어야 될 시장이고 그런 시장을 보고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건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여기도 보시면 그러면 어떤 상품을 위주로 할 거냐라고 할 건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쪽 카테고리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도 나와 있겠지만 유통시장,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성장폭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13.4%, 16.7%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매년이란다. 이렇게 23년부터 27년도까지 전망을 했을 때 증가한다고 보이는 것은 음료와 식품, 음식료품이 상승폭을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뷰티 쪽, 그죠? 뷰티 쪽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가구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의류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쪽은 음식료품과 뷰티류 이런 쪽으로 많이 봅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보는 이유는 고객의 흐름이 빨라요. 재구매의 순환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매했던 고객한테 나의 서비스가 제대로 안착이 된다면 재구매에 대한 확률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한 번 사고 뒤에 다시 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명의 고객들이 재구매를 일으키고 예. 그리고 금액의 단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명품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크지 않기 때문에 반품이나 불량이 생겼을 때의 부담도 아주 낮고요. 고객 스스로도 중국이나 국내 상품 판매하는 거랑 좀 다르게 해외 쪽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상 대의 상품들 정도,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대의 상품들 정도면 해외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조금 더 비교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서 크게 클레임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의 상품들을 파는 것도 네, 접근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반대급부로 또 중국은 제외하겠습니다. 국내 쪽 상품들도 몇천 원 단위 상품부터 2, 3만 원 하는 상품들이 마진이 그 얼마 남느냐 하겠지만 그 주문 건수가 압도적으로 훨씬 많아요. 해외 구매 대행보다. 제가 체감했을 때. 그렇고 이 주문 처리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에 대한 서류도 만들어야 될 거고 유니패스 신고도 해야 될 거고 이런저런 서류들이 많이 필요한데 국내 쪽 할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많지만 업무량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로 봤을 때는 크게 일이 더 많아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중국을 제외한 해외 구매 대행도 음식료품과 뷰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국내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으로 회전도 빠르고 상품을 만들기 쉬운 이쪽 카테고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외 구매 대행 시장도 규모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승폭은 좀 꺾였지만 코로나 때에 비하면 여전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매출도 구매액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조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좀 접근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중국 대량 등록으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물론 진행을 했었죠. 했는데 이 중국 대량 등록에 대한 단점이 저는 너무 크게 저한테 와닿아서 어떤 거였냐면 저는 투잡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매출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상품을 계속 때려박고 몇만 개씩 넣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 지재권 문제죠. 쉽게 말하면 지재권, 지적 재산권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브랜드 네임 뭐 이렇게 모델의 사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허권도 날라오고 뭐 말도 못하게 내용 증명이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걸른다고 걸렀는데도. 네, 왜냐하면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베스트 컨디션으로 그 프로그램이 걸러주는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걸러서 올렸지만 그걸 다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영복 같은 걸 한다고 치면 모델 얼굴도 안 나와요. 모델 얼굴도 안 나오고 몸만 나오는데 그 상품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 난 이건 당연히 중국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 브랜드 모델을 한국 브랜드고 한국 브랜드 모델을 중국 애들이 그 타오바오에 올리면서 얼굴만 잘라내고 그 한국어로 돼 있는 게 중국어로 다 변환을 시켰더라고요. 브랜드 이름도 바꾸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한 번도 걸린 적도 있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한국 상품을 중국 상품인 척 올려서 특허를 낸 상품인데 내가 그걸 끌고 와서 팔면서 이제 또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뭐 브랜드들 짝퉁들 뭐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근데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해외 구매에 대한 이제 대량 등록을 하니까. 그래서 애초에 했던 위탁이랑 국내 스포츠 용품 위탁이랑 중국을 제외한 미국 그리고 유럽, 오세아니아라고 말씀드리면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 이런 쪽의 상품들 쪽을 더 집중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부터 좀 차이가 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대량 등록 상품을 사는 고객들은 대부분 싸고 가성비 좋은 상품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싸고 가성비 좋은 상품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중국 상품의 가장 큰 단점이 그 CS 품질 관리를 해주는 그 팀이 QC라고 해야 되나? 그런 품질 관리를 해주는 팀이 잘 체계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구매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거의 뭐 로또식으로 잘 정상적인 상품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엉망인 상품이 올 경우도 많고 그걸 또 반품 처리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그런 문제들이 따라오지만 중국을 제외한 쪽 상품들은 대부분의 상품들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배송 중에 문제가 생긴다는가 다거나 그런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거 빼고는 그런 하자가 있는 상품이 오는 경우가 아주 낮아요. 그리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싼 제품을 사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서 경험했던 상품들 그리고 그 나라의 추억이 있는 상품들을 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퀄리티를 생각하고 사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따지는 고객들도 잘 없고 그 상품만 잘 찾아서 판다면 CS의 질이 좀 편해집니다. 제가 대응하기. 그싼 것만 찾고 빨리만 요구하는 그런 고객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이렇게 좀 피곤하게 만드는 급이 낮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고객들이 좀 작아요. 그래서 국내 스포츠용품, 위탁용품이랑 그다음에 그 중국을 제외 해외 구매 대행 상품들을 진행을 하다가
국내 대기업 식품 구매 대행까지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국내 대기업 식품 구매 대행이라는 말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예요. 국내 브랜드. 우리 흔히들 아는 오뚜기, CJ, 농심, 뭐 풀무원 뭐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거 말고 뭐 오리온, 혜태, 롯데 이런 대기업 상품들. 이미 브랜딩이 다 되어 있는 상품들. 이런 상품들을 도매처에서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가져와서 팔거나 도매처가 팔고 있는 상품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상품을 가지고 팔거나. 근데 아까도 중국 구매 대행할 때의 문제점이었던 그런 지재권 이런 문제들을 어, 똑같이 겪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학습하고 어, 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취재권으로 문제되는 게 몇 번 있어요. 근데 좀 이 취재권으로 연락 오는 그 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중국 같은 중국의 상품을 가져왔을 때 바로 내용 증명이 날라온다든지 아니면 마켓을 정지를 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대부분이지만 국내 쪽 상품을 하다 보면 제가 물론 조심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결과적으로 왔을 때 내용들이 대부분 물건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뭐 어디에 도매체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증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온 적은 없고 아주 공손하게 날라옵니다. 그 브랜드들의 그 네임밸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기들도 얼굴이 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심하게 하지 제가 최소한의 A만 지켜서 올린다면 상품은 근데 반면에 어 지금 뭐였습니까? 리셀 하시는 분들 예전에 그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C마켓에 베스트 상품들이나 쿠팡의 베스트 상품들 끌고서 이렇게 리셀 했던 분들이 마켓 여러 개 만들었다가 다 망하고 어 마켓을 다 접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지금도 뭐 꾸준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 내용 증명 같은 그런 소명 요청하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날라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 교생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었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뭐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오면 뭐 내리지 이렇게 하면서 올린 상품 다시 지우고 뭐 그 일을 반복하면서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 이미지 쪽 그리고 브랜드 쪽에 대한 지켜야 될 그런 룰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잘 풀어서 좀 진행해 왔고요. 그 덕분에 1년간 법적으로나 마켓적으로 이렇게 뭐 정지를 먹는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국내 구매 대행 이쪽에 그 포지션을 많이 높였는데 지금의 매출 비율이 지금 거의 한 7대 3 정도로 국내 쪽이 더 많아졌어요. 원래 해외 구매 대행이 거의 뭐 100%였죠. 100%였고 아니구나. 국내 스포츠 용품이 있었으니까 8대 2 정도 됐는데 해외 구매 대행이 8이고 국내가 한 2 정도 됐는데 지금은 국내 스포츠 용품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업로드를 하도 안 해가지고 제가. 근데 이걸 제외하고 국내 이제 식품 쪽 상품들이 매출의 한 80%, 70%,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커져 버렸어요. 1년간. 해외 구매 대행은 5년을 했는데 한 1년 정도의 그 상품 등록을 안 하는 그 기간이 있었지만 그 1년 안에 안 하다 보니까 매출이 한 반토막 나더라고요.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매출을 주지만 열심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한 50%밖에 주지 않았다. 손도 안 대다. 솔직히 등록은 하나도 안 했거든요. 1년 넘게. 그렇지만 매출이 반밖에 안 줄었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다시 상품을 등록을 한다면 매출이 다시 올라갈 거라는 아주 일차원적인 그걸 보여주죠. 네. 그래서 왜 내가 국내 쪽에 올인을 하게 됐나? 아까도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내 쪽은 일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요. 배대지 작업을 할 필요, 배대지에 서류를 보내야 되는 거. 그 해외에 구매했을 때, 내가 직접 구매했을 때, 그렇게 구매할 때 그 정보를 넣는 일도 없죠. 그리고 배대지에 정보를 넣는 일도 없죠. 유니패스에 정보를 넣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넣다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도매처랑 거래한다면 엑셀 양식에 맞춰서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카톡에 고객 정보를 남겨서 준다든지 그 정도 아니면 또 국내 마켓에서 구매할 때는 내가 쇼핑하듯이 국내 마켓에서 결제만 해버리면 되는 그 정도의 일만 하면 되니까 이 일이 불안 요소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마켓에서부터 오는 정지 같은 거 있잖아요. 팔면 안 되는 상품들 팔아가지고 뭐 건강기능식품 쪽의 성분들 그리고 뭐 세제류나 이런 화학 성분이 들어가는 세제류들 그리고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로 팔면 안 되는 성분들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브랜드 때문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원산지 증명해라 뭐 또 나오면서 이렇게 정지 먹는 일들이 없어요. 국내는 잘 없다가 아니고 그냥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일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 그리고 결과도 빨리 와요. 해외 구매 대행보다. 해외 구매 대행도 뭐 방식이 다양하겠지만 제가 처음 할 때부터 거의 수동 비슷하게 하다가 반자동으로 바뀌면서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상품 2,000개 정도 올렸거든요. 6개월에서 상품 2,000개를 올렸을 때 하루 이틀에 한두 개 정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1년 했을 때 한 상품을 5,000개 정도 올리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좀 더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이나 저보다 늦게 하신 분들보다는 잘했죠. 아무래도 그 앞에 5년 정도의 해외 구매에 대한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잘하긴 했지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제가 해외 구매 대행 하고 있던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그랬으면 뭐 제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될 수 있겠지만 저 뒤에 따라 하신 분들도 지금 잘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 하시고 순이익 200 이상 가져가시는 분이 지금 두 분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100만 원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20% 정도는. 이게 뭐 많은 수치인지 작은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머지에 있는 그 80%는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몰라서 아예 다 제외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안 하시니까 얼마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원의 20% 정도는 100만 원 이상씩 하고 있고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3개월 정도 하셔가지고 6개월 정도 하셔가지고 세 분 정도가 6만 원 이상 넘어가셨고 지금 같은 설 연휴, 추석 연휴는 선물 세트, 도매 상품들 파시면서 또 반짝 매출이 더 느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결과가 빨리 나온다. 안정적이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서. 왜냐하면 제가 2022년 12월부터 했거든요. 그 신년 대비 상품들을 올리고 막년에 그 종무식, 시무식 대비 상품들을 올리면서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여기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문제가 되던 서류 작업들이 줄어들고 마켓에서 때리는 그 정지들도 줄어들게 되고 취재권에서 좀 자유롭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정적이다. 그래서 어, 중국이나 다른 쪽 해외 구매 대행 하시다가 좀 내이신 분들이 접근하기 좋더라. 그래서 이제 병행으로 저는 하고 있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국내 쪽에 더 비중을 두게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도매 쪽 상품인데 도매 쪽 상품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컨택할 수도 있고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업체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몇 군데 못했어요. 지금 CJ하고 농심 정도 하고 있고 저 어디냐 오뚜기랑 지금 삼양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삼양 바로 될 것 같고 오뚜기는 좀 큰 업체부터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간을 오래 보시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컨택해서 도매 리스트를 봤거든요. 이 도매 리스트를 받으면 뭐가 차이 나냐면요. 어, 일반 온라인에서 파는 상품보다 대부분은 싸요. 70%에서 80%는 싸요, 상품들이. 왜 100%가 아니고 그렇게 되냐. 온라인에 파는 도매업자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파는 도매업자들. 그 사람들이 특정 상품을 이제 사재기에서 들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은 일반 도매가보다는 싸요. 자기들이 마진을 붙이고 쇼핑몰을 올려놨더라도. 음. 그런 상품들을 제외하더라도 한 7, 80% 정도는 어, 전체 온라인에 있는 가격보다 싸다. 그러니까 싸니까 팔기 좋겠죠. 그리고 배송이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구매를 해보시면 오늘 나가는지 내일 나가는지 뭐 CS 문의 매번 할 수도 없고 뭐 확인도 잘 안 되지만 도매를 하게 되면 약속된 시간 예를 들어서 오후 12시까지 주문을 넣으면 그날 배송 12시 이후 주문 넣으면 그 다음날 배송 이런 식으로 거의 딱 떨어져요. 단종이 아닌 이상. 단종이 아닌 이상 그 제가 거래하는 도매처에 재고가 없으면 자기 협력사, 자기 친한 도매업자들한테 물건을 받는다든지 본사에서 물건을 내리면 그 다음날 물건이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가 주문한 다음 날에 배송이 다 된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송장 번호는 그 당일날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거죠. 뭐 물론 어, 몇 개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이런 것들은 없어요. 건단이나 배송비가 나가니까 그런 단점도 있지만 위에 이 두 가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 네. 그리고 최저가 상품 쉽게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연말이란다. 명절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게 되면 그냥 온라인에 있는 상품의 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도매처가 없으면. 근데 이런 도매처들은 물건을 1,000개, 2,000개씩 미리 사놔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그 상품에 한해서는 아주 여유롭게 재고를 확보하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도매업자들을 컨택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이 도매업체랑 거래할 때 일이 아주 단순해요. 카톡으로 고객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정해진 엑셀에다가 데이터, 고객 데이터만 집어넣어서 보여준다든지 그렇게만 처리하면 되니까 아주 비교적 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저처럼 이렇게 어, 국내 식품과 해외, 중국을 제외한 해외 구매 대행을 같이 진행한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좀 남들과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위탁이랑 리셀이랑 좀 다른 점 말씀드렸죠. 이런 취재권 쪽에서 아주 자유롭게 되고 그 도매를 이용해서 그냥 일반 위탁으로 판매하는 그런 상품보다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배송이나 재고 확보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좀 차별점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붙어서 일을 자꾸 키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정의라는 것은 뭐 초보자들 상대로 내용 적은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게 결국 그 방법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객을 대신해서 구매 대행이란 말은 고객을 대신해서 싼 제품을 다양하게 싸게 다양한 제품들을 찾아서 쉽게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 올려준다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좋게 치장한 거고 나쁘게 설명하면 우리 악덕 고객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사기꾼이죠. 아니 여기 사면 싼데 왜 이렇게 비싸게 갔냐고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인 구매 대행이에요. 고객이 그렇게 싸게 파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저한테 사지 않았겠죠. 고객이 특정 사이트나 특정 업체가 팔고 있는 상품의 가격을 몰랐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있는 사이트인 우리 저 네이버나 쿠팡 이런 곳에서 물건을 사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이제 국내 구매 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됐든 사업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가치, 그러니까 목표와 가치를 안정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단순히 1, 2년 하고 접을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단연간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얻고 또 다른 쪽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것,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리고 이거를 시스템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 매일 매달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보험을 하니까 뭐 돈 벌고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일을 1년 이상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뭐가 있으면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특히나 이게 뭐 남자 차별은 아니지만 남자분들은 더 그래요. 제 입장에 있을 때 느꼈을 때 어떤 것을 느끼냐.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갈라치면 아내가 운전을 해줄 때도 있지만 저는 제가 운전하는 게 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당연히 아내도 운전 잘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해요. 맡기지 못한다는 제 잘못도 있지만 그러니까 운전을 해서 어딘가를 갔다. 그러면 가족이랑 같이 밥 먹고 가족이랑 어디 놀아야 되는데 잘 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럼 또 주문 처리하고 자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패턴으로 가족들이랑 잠시 어울리다가 다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 끝나면 다시 운전해서 와야 돼. 이게 뭐 국내일 때, 해외일 때는 마찬가지죠. 이제 운전은 안 하겠지만 남들 쉴 때 남아서 새벽에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게 디지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매뉴얼화, 자동화 시켜놓고 알바든 직원이든 고용을 하는 데까지 가야 이 온라인 쇼핑몰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정직원 한 분이랑 알바 한 분 같이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업도 계속 되돌아본다, 쳐다보고 일을 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가능해지게끔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비슷한 일 아니면 좀 다른 계열의 일을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PPT 자료든 엑셀 자료든 하는 일을 매뉴얼화 시키고 자동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 방식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그 직원한테 바라는 그 업무 수준의 높이가 또 다를 거고 성향이 다 다르니까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끔 그런 걸 준비를 계속 하시고 그 돈이 좀 벌리신다면 직원을 고용해서 아니면 알바를 고용해서 내가 잘 되고 있다는 이 시장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쇼핑몰의 규모를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 나는 그 직원 돈 줄 돈 없어. 난 그 돈으로 고기 사 먹어야 돼.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처음에 이 쇼핑몰 쪽 정보를 주셨던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저보다 한참 어린 해공대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랑 자기 알바 한 명이랑 해서 저보다 더 많은 매출을 해냈어요.
자기가 선택과 집중을 했거든요. 그 친구는 상품 2,000개로만 장사를 했어요. 저는 지금 한 15,000개, 16,000개 그대로 하나 해외 거랑 합치면 2만 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하고 있지만 그 친구는 2,000개로만 굴렸기 때문에 알바 한 명이랑 자기만 해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매출은 저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완전 선택과 집중된 상품으로 했던 거고 또 다른 쪽은 서 실장님이라고 그분은 처음부터 저한테 직원 빨리 뽑으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랑 훨씬 더 유사하죠. 어, 어쨌든 그렇게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유가 있어야 돼. 단순히 나는 내 생명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돈을 몇십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직원을 안 뽑을래. 이 방법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 해공대 사례처럼 나는 선택과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나 혼자서 충분히 가능해라고 생각하시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유가 너무 떨어져, 자유도가. 음. 원래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그 강사분도 혼자 하고 계십니다. 알바도 뽑고 이렇게 했지만 혼자 하시고 저보다 매출이 훨씬 높았어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그 월 매출에 억까지도 억 이상도 찍었던 분이니까 그분은. 네. 한 번 정도. 매번 찍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분인데도 혼자 한 적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근데 그분도 상품을 한 10,000개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주문 많을 때는 상품 등록도 못했고 자기만의 그 딱 그 시장을 뭐 이렇게 생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안 하고도 잘하던데 이게 아니라 그걸 직원을 안 뽑고 하려면 그럴 만한 그걸 만들어야 된다. 상품 수를 작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주력 상품이 딱 있어가지고 딱히 더 많이 안 늘리더라도 이 매출이 충분히 돌아가게끔 만든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자동화 시켜서 직원이 있어야 된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좀 길게 했네요. 음. 그리고 이 자동화되어 있는 시장 남들하고 다 똑같이 또 진행하면 안 되겠죠. 제가 아까 진행했던 그 방식의 차이를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방식의 차이를 만들 수 있겠지만 단 그 일차원적으로 상품의 차별화를 경쟁자들과 둬야 되는데 어느 어떤 유튜버나 어떤 강의도 들으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키워드 이야기하죠, 키워드.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키워드를 거의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팔려고 하면 키워드 넣을 게 없어. 왜냐면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했거든요. 식품을 많이 했고. 근데 거기에 효능 효과, 그러니까 뭐 관절에 좋다, 눈에 좋다, 키 성장에 좋다 이런 단어를 넣는 순간 다 허위 과대 광고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인정받지 않은 해외 뭐 이렇게 제약회사 뭐 인증 사이트 이런 데서 인정받아봤자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능 효과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넣어버리면 어, 그런 식약처나 이런 데서 다 제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키워드를 초창기에는 거의 다 못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1차원에서 멈춰가지고 키워드를 안 넣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최근에 많이 접었어.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런 1차원 딱 그 직접적으로 꽂히는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돌려 돌려 넣을 수 있는 키워드들 엄마 영양제, 아빠 영양제, 영양제란 말 빼도 상관없어. 아빠 성분, 엄마 성분 이렇게 완전 소형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도 글자 수를 채워 넣어가지고 계속 그 정보들을 넣었었거든요. 그렇게 넣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온 상품들 위주의 그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만 추려서 다음 상품 등록할 때 또 이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쓴 키워드들을 또 엑셀로 정리해서 직원들한테 상품 등록할 때 너가 찾아보고 키워드 찾아보고 넣을 거 없으면 옛날에 썼던 이 키워드들을 써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같이 시작을 했고 상품 수도 저보다 더 많이 등록했는데 매출을 못 낸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키워드 활용을 못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아유 못 넣겠다 안 넣어야지가 아니라 법,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키워드들을 찾아서 억지로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난 것 같고 이 노출에 또 차이가 되는데 노출의 차이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마켓 수를 다양하게 마켓 수를 많이 열어서 우리들이 뭐 대량 등록할 때 보면 뭐 사업자 10개 내가지고 마케트마다 다 뿌려라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또 네이버 이런 데를 안 하더라고 또 보니까 네이버는 정지를 많이 먹인다고 요즘에 또 쿠팡도 그렇게 또 진출 안 하고 지마켓 옥션 이런 쪽에 팔고 그러죠 11번가 거기도 언젠간 또 안 막힐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늘리라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기본은 문제가 안 되는 상품이 되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상품으로 네이버 쿠팡 지마켓을 메인으로 팔되 아직 접근하지 않았던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롯데온 뭐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진출하라는 얘기죠. 거기에서도 터지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냐 이런 것까지는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맞아. 말씀드리고 그 지금은 조금 좀 이 제재가 심해졌는데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팔 수 없는 그런 생활화학용품들, 의약외품들 이런 것들을 인터파크나 그다음에 저 어디입니까? 큐텐이나 여섯 개. 실버인가 처음부터 좀 바뀌었죠. 이런 데서는 제재를 많이 안 했어요. 롯데 위메프도 좀 제재 안 한 상품들이 몇 개 있어. 그런 식으로 마켓마다 각 특성이 있거든요. 각 특성이. 근데 그거를 공지해 놓지 않아요. 팔아봐야 알아. 그리고 그 마켓에 들어가 봐야 그 어떤 그 마켓에서는 광고 효과가 여러분들 11번가나 인터파크 광고하는 사람 없죠? 거기 광고 진짜 금액 자꾸 조금만 넣어도 광고 효과 좋거든요. 근데 고객은 그만큼 작죠. 근데 뭐 그런 힌트들도 어, 직접 마켓을 컨택해보고 떤 특징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대량 등록만 쓰다 보면 마켓에 들어갈 일도 없고 샵마인의 공지도 볼 일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량 등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셀러로서의 발전이 없어요. 셀러로서의 그 마켓의 특징을 이해한다든지 약간 꼼수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 반자동 정도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말씀드렸던 거, 그 마켓에 많이 노출시킨다. 그리고 광고하는 거. 광고도 처음부터 자기 상품 있는 분들은 광고를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구매 대행이랑 대량 등록 하시는 분들은 저는 광고를 추천하지 않아요. 효과가 없어 별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하지만 안 된다고 안 해버리면 나만 손해예요. 안 되면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 돼. 저는 이제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품이 2,000개씩 마켓마다 올려요. 광고 상품을. 가장 낮은 단가로 2,000개씩 다 올려놓아서 놓고 그중에 반응이 오는 상품들을 그 단가비를 더 응. 올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효과가 괜찮게 나와요. 내가 너 투자한 돈 대비 결과가 괜찮게 나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그 2,000개를 내가 다 올리냐? 제가 안 하죠. 그 광고 대행사를 잘 길들린다? 광고 대행사랑 같이 이렇게 풍짝을 잘 맞춰가지고 광고 대행사한테 시킵니다. 그 제가 말하는 광고 대행사는 뭐 유료 광고 대행사 이런 게 아니고 그 뭐 정식 네이버 뭐 이렇게 대행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있죠? G마켓이나 이런 쪽에 자기들이 광고 올려주겠다. 수수료에서 빼가는 거지 당신한테 돈 빼가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단연간 이렇게 막 서로 티키타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좀 노하우가 좀 생겨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 수강생 중에도 소개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음. 그리고 여기 노출 위너 묶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클릭 원큐라는 프로그램인데 네이버에 클릭 원큐 카페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십니다. 클릭 원큐 카페라고 좀 어려워요. 접근도가 많이 높아요. 설명도 있는데 설명이 쉽지가 않아. 프로그램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뭐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들도 있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링크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클릭원큐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그 중국 대량 등록 프로그램 쓰면 제가 듣기로는 70%에서 80%가 묶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클릭원큐를 이용해서 쓰면 10% 미만으로 그러니까 90% 이상 안 묶인다고 보면 돼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뭐 이 개발자님 쪽에서 완전 오픈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지도 않아요. 초창기는 많이 났거든요. 위는 안 묶여도. 근데 지금은 또 쿠팡에서 뭘 건드렸는지 작년만큼의 쿠팡에서 매출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위너에서 묶이지 않기 때문에 상품이 죽는 일은 잘 없어. 내가 만 개를 올렸는데 3,000개밖에 못 살린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음. 그렇게 노출을 더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여기에는 이제 광고도 들어가 있고, 그 CS 하는 법, 그리고 찾아가는 판매. 찾아가는 판매라는 거는 한번 구매했던 고객을 다시 재구매하게끔 유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계속 꾸준히 남기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제가 이걸 고민하는 게, 이거를 A부터 차트까지 오픈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왜냐면 나도 팔아야 되는데, 이걸 다 오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에 있을 때 아니면 1대1로 만났을 때 아니면 교육생들한테만 어느 정도 풀 수밖에 없는 제가 쇼핑몰을 완전 접고 교육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유튜브들 보니까 정보 엄청 많이 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분들은 쇼핑몰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다 풀지는 못하겠고 쉽게 설명드리면 좀 번거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구매했던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업하고
그 고객들에 대한 그 니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물건들을 샀다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들한테는 따로 좀 더 챙겨준다든지 뭐 이런 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 취소가 들어왔다든지 이제 반품이 들어왔을 때 대체품을 제한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려고 했던 상품은 A지만 이 B 상품은 브랜드는 다르지만 양이 조금 더 많고 아니면 가격이 좀 더 싸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잘 되잖아요. 잘 되면 단골이 생겨요. 단골이 생기고 그리고 대량 주문도 받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주력 상품이 생기면 그 상품으로 한두 달 편하게 가는 경우도 생기고 하거든요. 이게 초보 단계는 어렵겠지만 하시다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하시다 보면 매출을 더 키울 수 있다. 이 24년도 이제 했던 것들을 뭐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뭐 글로만 적지 말고 증명해라. 증명 안 합니다. 귀찮아요. 제 수강생들은 제 쇼핑몰도 알고 보고 제 주위의 사람들도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증명한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이렇게 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명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마켓이 여러 개인데 그걸 다 캡처 떠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 그 앞에 최근에 올린 유튜브 보면 일반 사업자로 바뀐 게 있는데 그거 하는 게 좀 미인되겠네. 네.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존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제가 초보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브랜드 운동용품, 식품, 유주에 위탁을 했었고 해외 구매 대행을 투잡으로 한 5,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중국 상품도 했었고 중국 상품, 국내 상품 사입도 했었거든요. 사입해서 브랜딩, 어설픈 브랜딩이지만 브랜딩에서도 재미도 좀 봤었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고 원래 본업도 이제 신규 개발 영업직으로 한 15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객한테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도매체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제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준비 기간 한 달 정도 프로그램 그 클릭 원큐라는 프로그램과 그 쿠츠 코드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쿠츠 코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공부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했고요. 이것도 테스트를 한 2주 정도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2주 정도 상품 올려보고 결과 나오는 거 보자마자 이거 전용으로 할 알바 한 명 고용을 했고요. 그 알바랑 교육하면서 한 달 정도를 삽질하면서 했어요. 지금 다시 최초 요즘 시작하셔가지고 등록할 때 막 문제 생기시는 분들 많죠. 뭐 상품 등록이 잘 안 돼요. 반품이 들어왔어요. 뭐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회사 다니면서 해외 구매 대행하면서 직원이 나한테 물어보는 와중에 나도 알아보고 새로운 알바를 가르치면서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머리 아프고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제 이렇게 백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이거 해왔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동시에 진행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고 성과를 보면 이 작년 그 10월 달 기준인가 9월 달 기준인가 그런데 병행했을 때 상품이 국내 것만 7천 개를 올렸었고 그 달에 국내 거 매출만 2,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진이 한 508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설정을 마진을 20% 설정을 하고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대량 구매나 우리가 국내 카드 포인트 그리고 뭐 쿠폰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면 월말 기준으로 보면 20% 세팅해서 팔면 거의 24에서 25% 정도 마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국내로만 제가 해외 구매 대행 팔 때의 매출 넘어서 버렸어요. 이때 작년 10월인가 그 추석 그 달이었어요. 9월인가 10월인가 모르겠네요. 그때 이후로 매출 조금씩 줄다가 1월 달에 다시 요때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설 준비 상품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국내 사업자로 제가 세 개를 냈는데 한 개는 이제 아내 명의, 두 개는 제 명의로 냈거든요. 그래서 제 명의로 낸 일반 사업자 명의는 두 개가 다 일반 사업자로 전환이 됐어요. 10월 달에. 예, 8천만 원 넘었다는 거죠. 8천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10달 만에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확장을 이렇게 했는데 도매처 개발하는 거랑 도매 상품 이용 협력사 파티. 그러니까 제가 도매 상품을 찾아오면 그 상품 리스트를 보고 제 교육생들이나 아니면 따로 카페에 가입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도매 리스트들을 보시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이버에 돈 버는 이야기 잘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 보면 도매 상품 정보 해가지고 이 도매 상품들 리스트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물 세트 이번에 설 선물 세트 이렇게 단카피해서 올려놓고 특이점들 이렇게 설명해놔요. 이런 것들 보고 상품 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뭐 명칭을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파티라고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확장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저 혼자 했는데 이제 도매처를 더 늘려서 이분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도매처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건이 인력이 들겠죠. 그럼 인력이 드니까 나중에 이렇게 비용도 따로 지금은 안 받고 있는데 따로 이제부터 받기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받아서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긴 하는 건 맞긴 맞는데 단순히 그거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이, 이 행위를 하면서 이제 제 시간을 계속 할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간 할애를 줄이고 그 줄여줄 수 있는 알바를 고용을 해서 그 알바가 그 리스트를 등록하기 쉬운 엑셀 파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주문 처리 같은 것들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야 제가 또 새로운 업체도 또 개발하고 또 다른 사업도 또 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조금씩 받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음. 네, 해외 구매 대행 요거는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제가 올해는 이제 국내는 1년 정도 하면서 그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일본 그리고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 상품들을 다시 올리면서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더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 보여드린 것처럼 국내께 이제 안정적으로는 400 이상은 나오는데 안정적으로 500까지는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500까지 만들고 국내도 해외도 500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한두 달 바짝 저 월천 버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말고 꾸준히 월천 이상 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이제 올해 목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해외 구매 대행도 제가 하는 방식대로 교육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상품 지금 1만 개 채웠어요. 1만 개 거의 채웠어요. 1만 개 채우고 사업자가 국내께 3개가 돌아오고 있어요. 3개 정도 돌아왔을 때 이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판매 연동을 아직 다 안 했어요. 심지어 저는 ESM도 2개밖에 연동이 안 돼 있고 네이버 쿠팡만 3개가 다 등록돼 있어요. 11번가는 1개만 돼 있고 나머지 안 된 마켓들도 많아요. 제가 뭐 핑계 있지만 게을러서 바빠서 다 못한 그 마켓들 다 연동시키고 하면 500만 원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매 카테고리가 이때까지는 식품이었는데 이제 화장품 쪽 조금 늘려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화장품 쪽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근데 요거 쪽도 안정화되면 매출이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매 업체 확대하는 건 당장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고요. 아마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쪽 사람들 만나서 미팅을 해봐도 그분들도 오프라인 시장이 죽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기 때문에 이 온라인 쪽에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전에 접근했을 때는 좀 쉽지 않았는데 지금 또 이야기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제가 해결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계약을 따올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결국에서 마진 1천만 원 남는 걸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야 직원 한 명 급여주고 알바 급여주고 해도 제가 좀 여유롭게 돈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다른 일을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을 유튜브나 이런 세미나나 오프라인에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제 교육 그 단톡방에서 계속 보실 거고 상담하실 때도 설명드릴 거고 그렇습니다. 마켓의 성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네이버 지금 파워 단 거 이야기거든요. 네이버 파워 등급을 달기 위해서는 3달 동안 300건 이상 그리고 800만 원 이상 매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한 개는 이렇게 해서 300개 넘어가는 게 있어서 파워 하나 달고 있고 두 번째 사업자 한 개는 파워 아직 안 돼요. 여기는 파워가 아직 안 되는데 1월 달, 2월 달까지 매출 보고 한 거의 300개 근처 오면 300개 억지로 만들라고요. 억지로 만들어서 두 개 다 파워로 만들려고 마켓에 등록할 수 있는 상품 수가 지금은 10,000개지만 5만 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로 마켓을 하나 더 열 수가 있어. 그럼 6만 개죠. 두 번째 연 사업자도 파워를 달면 5만 개까지 늘어나요. 그럼 10만 개죠. 세 번째 사업자까지 열 수 있습니다. 그럼 총 11만 개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사업자도 파워를 달면 15만 개까지 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 15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사업자 한 개로 그렇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15만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살 때 일반 셀러인지 파워 셀러인지 비파워 셀러인지 요거에 따라서 또 선택하는 그게 또 달라지거든요. 국내 걸 했을 때 훨씬 수월해졌다. 이거는 해외랑 국내랑 같이 하는 사업자인데 3밖에 간당간당하게 팔리죠. 얘는 국내만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이렇게
265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한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치마켓 쪽인데 지금 뭐 다른 유튜버들도 치마켓을 잘 팔린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치마켓이 잘 팔려요. 옛날보다. 그 지금 쓱 쪽에서 쓱이 아니고 뭐 어딥니까? CJ입니까? 그쪽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행사를 많이 하면서 기존보다 쿠폰도 많이 뿌리고 하고 있어가지고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늘었습니다. 이거 사업자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동안 매출이 1,10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이때 제가 돈을 못 찾고 있다가 두 달치 모인 거거든요. 한 달에 번 게 아니고 두 달, 2.5달 정도 매출 금액 모여가지고 한 번에 1,100만 원, 1,150만 원 찾은 적이 있어요. 어, 이때 제가 찾을 줄 몰라가지고 처음에. 왜냐면 자동 정산으로 해놓은 줄 알았는데 제가 사업자 명이 한 바뀌면서 그게 자동으로 안 바뀌고 하여튼 뭐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 해소하고 한 번에 두 달 만에 이걸 찾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효과를 보더라.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수업하기 전에 제가 출력한 건데 오늘자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송장이 지금 신규 주문이 아니고 이제 주문 처리할 수 있는 발송 대기에 있는 상품이 이제 31건, 오후 5시 기준이에요. 31건이고 해서 한 1,250만 원 정도 이렇게 어, 주문이 들어왔고요. 건수는 많은데 건수 대비 금액이 작죠. 네. 우리 해외 구매된 이제 유럽이나 미국 하시던 분들 보시면 건수가 많은데 금액이 저거밖에 안 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는 건수는 작지만 꾸준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평소에 한 20 몇 개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면 3, 40개 이렇게 들어와요. 주문이. 물론 열 몇 개 들어온 날도 있죠. 그런 날은 이제 소주 땡기는 날인데 일반적으로는 20개 이상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비싼 것도 들어가 있고 몇천 원짜리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주문 처리할 맛은 나요. 도매체 확보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비싸고 왼쪽으로 갈수록 비싸고 오른쪽 갈수록 쌉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효율성이 좋다. 재고가 가지고 있고 배송 기간이 짧다. 밑으로 갈수록 불편하다.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검색했을 때 단순히 찾는 이런 소매업자들은 가격도 비싸고 배송 기간도 불확실해. 재고도 불확실하고. 근데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일반 섬유업자보다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좀 랜덤하지만 재고는 확실합니다. 재고는. 그리고 일반 우리가 그 뭐 위탁 할 때 도매 사이트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유명한 상품은 다 못 들어오지만 좀 저가 상품이나 저 뭡니까 중소기업 상품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도 나름 싸고 하지만 재고가 항상 불확실해요. 조금만 팔리면 그 상품이 쭉 나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몇천 명이 팔고 있잖아요.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재고가 너무 작아요. 관리가 안 돼.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저가 도매 업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씩 사재기에서 파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가격은 마찬가지로 싸지만 재고 관리가 쉽지가 않고 저랑 1대1로 소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배송 기간이나 재고 관리 이런 업무할 때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직접 뚫은 이 도매체를 거래를 하게 되면 가격도 다른 것보다 싸고 재고나 배송 기간도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직접 뚫으셔도 되고 그럴 시간에 상품을 더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뚫어놓은 상품들을 이용해서 판매하셔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추가되는 건데 이런 곡물 쪽 상품도 제가 받아서 도매 리스트에 올해 날짜에 지금 확정은 못하지만 올해 중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높여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CJ 상온식품 그리고 농심, 김해에 있는 거 그리고 국내에 지금 중소형 업체들 화장품 하고 있는 데랑 이야기를 조금 받았는데 제가 일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화장품은 좀 약간 뒷전으로 갔고 식품 쪽에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쪽에 올해 2월, 3월은 좀 더 늘릴 예정이고요. 왜냐? 화장품도 잘 팔리겠지만 식품이 더 잘 팔려요. 이제 해외고 국내고 식품이 제일 잘 팔려요. 그래서 이쪽에 힘을 많이 싣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비용을 적어놨는데 3월까지는 무료입니다. 3월까지. 그리고 20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 이하로 하시는 분들은 그 구매가 기준으로 무료고 3월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번 달 말에 아마 정산을 할 건데 그 상을 보고 조정을 할 건데 뭐 싸게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어디 가나 커미션 이거 이상은 받지 이거보다 작게 받는 데는 잘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받아가지고 제가 막 부자 되겠다 하는 건 아니고 이걸 받아서 지금은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문하시면 그 일일이 제가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도면체 일일이 다 보내주고 품절인지 아닌지 체크 다 하고
송자번호 나오면 또 전달하고 뭐 특이사항 주고받고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간에 제가 딴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리기 더 쉽게 클릭온 교통록 엑셀 양식이라든지 그런 엑셀 양식으로 정리해서 주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한번 작성해서 줄 수 있도록 알바를 고용하기 위한 목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령을 제가 아직 못했는데 이 제가 하는 요거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교육생들 기준 혹은 교육생 아니더라도 저랑 상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기준을 보시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다더라라고 이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멘토의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사업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교육생들한테 할 거고 교육생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제가 이런 제가 해왔던 경험들을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4년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멘토 역할. 이게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저도 이런 멘토 해주는 분들이 주위에 많았고 배우면서 같이 동료들, 동기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멘토가 되어주면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거지. 저 혼자 했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미 같이 잘하고 있는 멘토 해주시는 분이 있으시면 상관없지만 없다면 제가 이런 역할을 계속 해드릴 수 있다. 저희 교육생들도 원래 기준은 그 순수히 100만 원 받으면 끝이었는데 아니요, 계속해요. 문의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 같이 성장해 가야 되니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매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 뭐 아무나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제 교육생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다고 연락 온다고 그냥 예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마 하고 싶다고 접근하게 되면 기본적인 교육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그냥 리스트 만들고 막 올리다가 그런 분들 때문에 상품을 그쪽 그 대기업 브랜드에서 누군데 왜 내 거 파냐? 어느 도매점에서 물건 받아서 파냐? 그 도매점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문제 안 되게끔에 대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팔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길 거다. 이 경쟁력이 생기면 도매처들한테 제가 무기로 쓸 수가 있겠죠. 저랑 같이 이렇게 자대 파티인 분들이 요즘 거 팝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일으키지 않고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매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무기를 제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천사도 아니고 이사놈도 아니고 그냥 봉사단체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무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육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이걸로 대박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밑바닥에 깐다.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나의 매출이 500이면 순이익 500이면 한 300 정도 벌어줄 수 있는 그 밑바닥에 깔아줄 수 있는 걸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대박이 안 나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지가 않아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안 되지는 않아요. 무조건 깔아주는 상품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아이의 기본 매출에 안정적으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루트가 될 거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맞네. 예, 뭐 앞에 설명 거의 다 드렸던 내용이니까 짧게 가고 위의 내용은 다 생략하고 구매 대행 재교육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은 진행 안 하겠지만 국내에 했던 것처럼 제가 좀 해보고 지금 단순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남들하고 또 차별화되는 방식을 써가지고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해야 남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기초교육 하려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제가 그런 유튜브들 많이 욕해서 써가지고 저도 그런 욕 듣고 싶지는 않아서 그런 식으로 단순히 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기본 교육이 아니라 요런 걸 하면 남들보다 차별화되어서 쉽게 할 수 있다. 남들보다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확립이 됐을 때 진행할 거고요. 아마 좀 후반부에 해외 구매 대행할 때 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초적인 거. 요거까지 이제 안정화되면 수출 쪽으로 갈 건데 단순히 뭐 우리 라자다, 큐텐, 쇼피 진출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은 국내에 배대지를 이용해서 이 각 나라에 물건을 보내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아니고 현지의 창고를 두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교육 좀 받아가지고 저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생각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하겠다. 나 이렇게 할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했을 때 유리한 게 뭐냐? 단순 상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도매 업체에 우리가 거래가 뚫렸잖아요. 그러면 도매 업체 장점 중에 하나가 뭐랬어요? 물류가 빠르고 가격이
상품이 한 70% 이상은 웬만한 업체들보다 싸다. 쿠팡의 로켓 쿠팡보다 싸다. 그런 걸 내가 가져왔잖아요. 업체들의 정보를 가져왔잖아요. 그런 가격도 싸고 물류도 빠른 상품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현지에다 물건을 주고 내가 팔 수 있으면 매출이 일반 라자다, 큐텐, 쇼피에 진출한 사람보다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요건 한 2025년도쯤에 뭐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네. 이 내용 나중에 다시 볼 수는 있는데 아마 100%는 아닐 거예요. 거의 뭐 많이 잘려가지고 편집된 본으로 올라갈 겁니다. 음,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질문 먼저 했던 게 있어가지고 하나 보고 질문이 왔던 게 뭐였냐면 2024년 시작되면서 해외 구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 유료 강의도 듣고 했지만 막상 하려고 보면 뭐 소싱도 어렵고 올리는 것까지 기본적인 것조차 강의 들었을 때와 다르게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멘토에 대한 역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그랬고 보통 사람들이 강의 듣고 바로 뛰어들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강사들을 많이 욕했거든요. 그렇게 자기들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 강의만 듣고 절대로 돈을 벌기가 뭐, 벌 수도 있겠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책임져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 강사들의 입장도 다음 강의를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런 멘토 역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의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좀 차별화 드릴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차별화 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지금은 1대1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착하게 말을 못 해가지고 좀 못되게 말을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상담받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제 수업을 듣고도 또 듣는 분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예, 그렇지만 신청하시는 분들 끝까지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끝까지 상담받는 분들이 결과를 잘 내고 있어요. 그렇게 멘토링을 단톡방에서도 하지만 이렇게 1대1 강의로 여러분들 직접 올리고 있는 상품들 확인하면서 매주 한 번씩 그 맞춤으로 이렇게 따로 정보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매출을 내야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내가 욕했던 그런 나쁜 강사들과 같은 놈이라는 이야기를 안 들 거고요. 그렇게 매출을 내야 도매 상품도 많이 파실 거고 그렇게 되면 저한테 아까 자대 파티의 멤버 인원으로서 많은 결과를 내는 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한테 큰 무기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뭐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윈윈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 시 단기간에 매출을 내기 위해 요거부터 잘못됐어요. 단기간에 매출을 낼 수 있는 건 없어요. 사기꾼들이 사기꾼. 그 운이 좋아서 틀릴 수는 있죠. 저 뭐 말씀드렸던 뭐 그런 거 있죠. 요소수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비타민 D 이런 것들 단기간에 매출 확 난 적 있죠. 근데 그거는 진짜 운이에요. 제가 사전에 준비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던 그 상황에 기회가 왔을 때 대박이 빵 터져서 단기간에 매출을 낸 거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보셔야 돼요. 매출을 좀 돈 좀 버네 싶은 마음이 들려면 그러니까 요 생각부터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그로 끄는 유튜버들이 하도 단기간에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몇백 명 중에 한두 명, 몇십 명 중에 한두 명 얻어 걸려가지고 한두 달 잘 벌었을 때 유튜브 찍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영원히 안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 6개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50개는 상품 등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업 기준. 하루에 50개씩 등록을 하면 두 달 하면 2,000개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한 달에 20일, 하루에 50개니까 한 달에 1,000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두 달 하면 어떻게? 2,000개. 6개월 하면 6,000개가 됩니다. 맞나? 그렇죠? 네. 6개월 하면 6,000개. 그 정도 올리시면, 5,000개 정도 올리시면 한 200 이상은 걸릴 거라고 좀 봐요. 단,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제대로 올려야죠. 제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키워드나 이런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 잘 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도 그랬고 저 꾸준히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그랬고 6개월 됐을 때 200 가까이 다 간 것 같아요. 200까지 못 간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가 있고 곧 갈 거고. 네. 1년 갔을 때 200 너무 세게 불렀나 제가? 안 되신 분도 계시니까 6개월 기준으로 100만 원을 무조건 간다. 그리고 1년 갔을 때 200만 원을 무조건 간다. 그걸 반복했을 때. 제 유튜브 보시면
그 수강생들 후기 영상들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뭐 100만 원 보신 분도 계시고 200 넘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근데 이게 1년 지났을 때 매출이 더 늘 거 같냐 안 늘 거 같냐. 그럼 전부 다 똑같은 말 해요. 매출 무조건 늘 거라고. 지금 하는 방식에 반복이 돼서 상품이 쌓이면 매출이 늘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잘 올릴 거냐에 대한 그 공부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꾸준히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시스템화 시켜서 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벌 거다라는 조바심을 가지는 순간 이 일은 돼요. 강사들 용돈 주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마인드를 단기간에 나는 성공할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냥 강사들 용돈 주고 본인은 한두 달 뒤에 접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6개월 붙어 있을 거다는 생각으로. 자,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쪽에 얘기를 할 건데 어디 갔냐? 해외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은 이제 어떤 상품들이 팔리냐 이런 거에 대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서 우리 원래 강의하려고 했던 분들이 준비해 놓은 그 자료까지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구매 대행이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를 여행을 했거나 이제 살았던 분들이 어,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때 썼던 걸 또 쓰고 싶었어. 사요. 여기 지금 도구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나라도 도구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도구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코카콜라 다 있잖아요. 뉴트리지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달라. 생산 국가가 다르고 성분이 조금씩 달라요. 만드는 거 보면. 근데 저 같은 아재들은 그 달라봤자 뭐가 달라 하고 그냥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의 고객님들은 그 조금의 다름이 이 구매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외에서 썼던 제품들을 다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찾을 때도 뭘 찾아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 가거나 많이 이제 뭐 교육을 간다든지 하여튼 많이 떠나는 곳에 상품을 찾아야 된다. 그게 포인트. 예. 두 번째, 선물로 받았던 상품을 재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외 출장을 가든지 해외 같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선물을 막 줄 거 아니에요. 먹는 거나 뭐 이런 기념품들이나 막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이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고 판매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우리 귀여운 우리 아들인데 여기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 뭐 이렇게 10대 자녀 두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미스터 비스트라고. 이 친구가 옷도 만들고 농구공도 작년 하반기에 냈어요. 그래서 아들 크리스마스 선물 겸 제가 샀거든요, 이거를. 이 배송비만 이게 4만 5천 원이래, 공이. 공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마존에도 안 올라오고 이 공식 홈페이지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살 때 옷이랑 액세서리랑 다 사가지고 10만 원치 샀단 말이에요. 그 사면서 제가 분명히 나 같은 아버지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상품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한 2주간 많이 팔았습니다. 이거랑 옷이랑 액세서리랑. 지금은 안 팔립니다. 왜? 아마존에도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도브 그거고 예, 여기 귀여운 우리 아들 미스터 비스트 예, 네, 미스터 비스트 농구공 이 애들 너무 신나더라고요. 이 유튜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 많이 가는 나라의 어떤 상품 브랜드 상품들 그 좀 부심이 있어요. 아니야 미국 콜라는 맛이 달라 뭐 이런 부심이 있어요. 또 옆으로 세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까지는 안 나갈게요. 그리고 그런 선물로 쓸 수 있는 유명한 상품들, 유튜버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하는 건 상품들, 그런 것들이 또 구매를 일으키는 아이템이니까 검색하실 때 그런 상품도 찾아가지고 또 파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상의 핫템들. 이거 뭐 여자분들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거. 스탠리, 이거. 텀블러. 이거 예전에 뭐 캠핑, 지금도 그렇지만 캠핑 유행할 때 이게 많이 팔렸는데 지금은 많이 팔리는 정도가 아니고 없어서 못 팔죠, 이거. 없어서 못 팔아요. 미국에서 못 구해요, 이거. 옛날에도 스탠리 이거 뭐냐 이거 냉장고 같은 그거 친구 구해달라 했는데 구할 수 없어 못 구했는데 지금은 완전 난리 났어요. 근데 저런 상품들을 본인이 조금만 더 서치를 많이 하셔가지고 평소에 알게 되면 일주일만 빨리 파셔도 일주일 동안 재미있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반복인 거예요. 이런 거의 반복. 그 제일 기반으로 까는 게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갔던 나라에서 유명한 브랜드들 쫙 긁어서 파는 거. 그리고 선물용으로 쓸 수 있는 상품들을 조사해서 리스트업해서 파는 거. 그리고 뉴스 그리고 뭐 미디어에 항상 눈을 뜨고 있다가 어떤 아이템이 뜰 것 같다. 그럼 그 상품들을 긁어서 빨리 파는 거. 예.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여행 많이 가는 거 상위 일본 최근에 일본이 제일 많이 가죠. 음.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서 배대지 업체들하고 영상을 좀 많이 찍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만나기로 했던 그 등산용품 유통하시는 B2B 하시는 그 사장님 말고 나머지 그 뭐냐 배대지 업자 한 5군데 컨택했는데 5군데 다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는지 압니까? 고객이 너무 많아서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래.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자들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이제 많이 춘 건데 미국이 많이 춘 건데도 미국 여전히 높죠. 동남아 이런 거 다 빼고 프랑스, 독일, 호주, 영국, 유럽 쪽. 예. 지금 미국, 일본은 엔저라는 것도 있고 좀 가깝고 뭐 이런 좀 요즘 유행이 돌아서 많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이었어. 일본이 한 이 정도 있었던 거고. 어. 그리고 갔다 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갔을 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지별 총합 만족도를 봤을 때 이런 유럽 나라들, 그래서 유럽 나라들의 상품들이 잘 나가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상품들을 다시 추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상품들을 찾아야 된다. 단순히 뭐가 잘 나간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큰 데이터 기반으로 상품을 찾아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소싱초 오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래 여기 월천셀러 분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자료입니다. 이게 오픈 진짜 오픈해요 보면. 근데 기대에 좀 실망감을 주는 아마존이 나오죠. 네, 진짜로 근데 뭐가 됐든 아마존부터가 맞습니다. 아마존이 여러분들 쉽게 느끼게 말씀드리면 쿠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쿠팡.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상품이 가장 많은 곳이 쿠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래요. 아마존이 지금 뒤에 한번 설명드릴 때 나올 건데 보여드리면 상품이 얼마나 많냐면 여기 보시면 미국 아마존에 상품이 6천만 개가 있어요. 6천만 개. 죽을 때까지 올려도 다 못 올려요. 6천만 개가 있고 일본 아마존 18,000개, 영국 아마존 15,000개 이런 식으로 상품이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난 아마존 등록해봤는데 안 팔리던데 이거는 진짜 가짜는 소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2, 3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존 물건만 팔아서 5천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거기서 건강기능식품 팔았을 때 이야기인데 요즘은 건강기능식품이 예전처럼 안 팔리기 때문에 상품 카테고리가 많이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를 냈다는 거죠. 그 친구가. 네. 그래. 이게 미국 구매 대행이 정석이라고 하지만 유럽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배송비도 무료로 할 수가 있고 프라임 가입하면 로켓 배송 가입하듯이 배송비도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배송이 빠르고 그리고 뭐 이런 하자그에 대한 그 QC 검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업체들보다 확실히 하기 좋아요. 그래서 기본 깔아주는 상품은 무조건 아마존으로 가야 된다. 또 이런 걸 팔다 보면 아마존 걸 팔다 보면 만약에 아까 보여드릴 때 도구 상품이 주문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로 주문을 안 해. 본인이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 구글 검색을 하다 보면 아마존 외에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싸게 물건들을 뭐 이렇게 모아서 파는 사이트들을 찾아질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 보이는 현지 사이트 공략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화장품 쪽으로 많이 해서 이런 힌트들을 많이 줘놨네요. 저는 모르는 브랜드도 많고 이런데 예. 그러니까 이 아마존 기반으로 리스팅을 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런 각각 사이트들, 더 싼 사이트들도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상품도 리스팅해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요거는 또 케바케인데 관심 분야 위주로 파고들기라고 이 친구는 적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재미없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지치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화장품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리 구매하는 생각도 들고 지겨움이 떨어져서 계속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쇼핑에 관심이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가 상품을 100개를 올렸음. 아마존 거 100개를 올렸어. 근데 내가 기대했던 거는 화장품인데 갑자기 만약에 뭐 이런 뭐 식자재들이 팔렸다. 식자재들이 팔렸으면 그 다음은 난 식자재들만 올리는 거예요. 다른 유사한 식자재, 유사한 브랜드들. 왜냐하면 내가 파는 그 쇼핑몰 네이버나 쿠팡에서 내가 식자재를 팔았기 때문에 그게 또 알고리즘을 타고 유사한 또 상품들이 또 상위 노출되면서 팔리더라고요. 이게 뭐 알고리즘에 데이터화되어 있는 정석은 없지만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팔렸던 상품들을 계속 파고들어서 카테고리를 넓혀가는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쇼핑 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고 무조건 데이터 위주. 팔렸던 거에 대한 파생 상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음, 그래서 뭐 이런 직용을 잘 느끼시는 분은 관심 분야부터 가능한 관심 분야인데 순환이 빠른 그런 쪽에 접근을 하시고 저처럼 네, 관심 자체가 없으신 분은 잘 팔리는 브랜드, 잘 팔리는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올려보고 거기에서 파생으로 상품을 이어져 나, 그러니까 상품 수를 더 키워가는 거, 그걸 추천드립니다. 터지는 상품이 비기를 했는데 터지는 상품, 뭐 대박 상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일까 필연일까 제품명에 키워드 넣고 공급이 원활한가 배대지와 의사소통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팔아보고 이 상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를 함부로 넣을 수 없다고 안 넣어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정도 키워드까지는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를 뭐 커뮤니티에서 그 정보를 얻든지 자기가 몸으로 체험해서 얻든지 그런 데이터를 얻어서 그걸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될 거고. 공급이 원활하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주문을 만 개를 받는다고 해도 만 개를 팔 수가 없거든요. 구할 데가 없어. 그래서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에서만 파는 상품은 아마존에서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이트 두세 군데가 나올 거예요. 미국 같으면 월마트도 있을 거고 코스트코도 있을 거고 샘스 클럽도 있을 거고 뭐더 작은 사이트들이 훨씬 많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DM도 있고 사이트도 많죠. 이런 사이트들 각각의 똑같은 상품, 유사한 상품들을 팔고 있는 거를 내가 데이터가 되어 가지고 있어야 이런 터지는 상품이 터졌을 때 만 개 들어왔다고 만 개를 다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쳐내요. 나중에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이트는 한국 카드로 결제했을 때 결제가 됐다가 취소를 시킨 데도 있고 아예 결제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막 뭐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딪혀봐야 됩니다. 그 배대지와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대지가 싼 배대지가 좋은 배대지가 아닙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일을 잘 처리해요. 난 그냥 몇백 원, 몇천 원 더 주고 그냥 일 잘하는 데랑 일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바쁜 와중에 배대지가 삽질하고 나랑 의사소통 안 되고 배송 송장 늦게 나오고 이러면 일이 꼬이고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터지더라도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대박이 터지는 상품이 나한테 오더라도 몇 개 못 팔아요. 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번역기는 거들기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이 번역기와 같이 해서 이 그 나와 있는 단어 그냥 번역기 돌려서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쓸 게 아니고 영어를 못하더라도 그 뉘앙스를 줄 수 있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써라. 그런 이야기고. 이 상품은 한 군데서만 파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다양한 판매처를 내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대박이 났을 때 많이 팔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니베아로 재작년 겨울에 1억 이상 팔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팔았어요. 저한테 막 배부른 소리 하면서 울면서 배부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네. 아니 그렇게 파는데 뭐가 힘드냐. 지금 카드도 다 막히고 대출 받아서 물건 팔고 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흔한 리베어잖아요. 근데 이 흔한 리베어가 그때 당시에 어떤 유튜버가 뷰티 유튜버가 엄청 비싼 화장품이랑 성분이 같다라고 홍보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니고 독일산 파란색 통에 들은 둥근 이 니베아가 그렇다라고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걸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왔어. 좀 팔리네? 반응이 오니까 상품 구성을 한 개짜리를 파는 게 아니고 두 개짜리도 팔고 세 개짜리도 팔고 네 개짜리도 팔고 얘랑 다른 거 섞어서 팔고 이렇게 구성도 다양하게 하고 상품명도 그 여러 개를 준비를 시켜서 올려보고 반응 좋은 것들 위주로 더 많이 다른 옵션에다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팔리니까 물건 구할 데가 없잖아요. 아마존에는 구할 수도 없어. 그래서 다른 사이트들, 찾아놓은 사이트도 다 방문을 해서 물건을 다 싸그리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팔았다. 그래서 한 두 달, 세 달 정도 엄청 팔았어요. 이 친구. 저는 이게 몇 개 못 팔았거든요, 이때. 왜? 이때 난 풍력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저는 정보도 없었고, 정보도 늦게 알았고, 이런 게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 어쨌든 이 친구는 이때 이걸 잘 잡아서 판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야. 평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품명, 키워드 넣는 거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었고, 옵션을 다양하게 하는 그런 방식.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한 개 상품 팔고 마는 게 아니고, 주문이 한번 들어왔으면 옵션을 또 다양하게 해서 또 팔아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삼성폰 한 개를 팔았는데,
한 개 잘 팔리네 하고 쉬는 게 아니고 두 개짜리 옵션, 세 개짜리 옵션, 그리고 두 개짜리 옵션에 버저 추가해서 새로운 옵션을 만들어서 한 개 팔 때 상품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간 질질 끌면서 하는 게 아니고 반응이 왔을 때 유행이 탄다 싶을 때 그때 바짝 작업을 해야 돼요. 어. 그렇게 했는데 물건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남들하고 다르게 나는 구할 때도 많고 매대지도 일 잘한다. 이렇게 되니까 대박이 이제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대지 소개를 하는데 오고 뉴욕이라고 지금 미국 배대지예요. 미국 배대지.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코딩 회사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음, 쓰실 때 추천 아이디 이거 쓰고 넣으시면 아마 등급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가 단가가 괜찮아요.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싸게 준다니까 쓰는 거예요, 저도. 배송비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골든가, 제 추천 아이디 쓰고 들어가면 골든가 다이아몬드인가 그럴 거예요. 1파운드가 7.8달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싼 쪽이에요, 싼 쪽. 제가 쓰고 있는 배대지보다 훨씬 싸요. 제가 쓰고 있는 배대지보다. 제 배대지에 두 군데 정도 쓰고 있거든요. 부피 무게 50% 할인인데 처음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지고 이쪽 다시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부피 무게 50% 할인이 무슨 말이냐. 부피 무게가 일반적으로 우리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면 배송비의 기준이 부피나 무게 중에 무거운 쪽에 기준을 두고 금액을 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1.93파운드고 실제 무게는 8.5파운드인 거예요. 부피 무게는 1.9파운드고 그래서 일반 배대지는 1.93파운드의 배송비 무게 금액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 배대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93파운드에서 그 실제 무게를 빼면 1.08파운드가 되는데 이거의 반 50% 할인은 0.54파운드 그만큼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원래 내야 될 1.93 빼기 0.54에서 1.39파운드까지의 금액만 낸다. 복잡하죠? 단순히 생각하면 부피랑 무게 중에 더 높은 걸 내는데 부피가 더 높을 시에는 그 무게와 부피의 차이의 반만큼 할인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93파운드 내야 될 걸 1.39파운드의 배송비만 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배대지들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다 이걸 안 해주거든요. 근데 여긴 이걸 해주더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자나 뭐 음료, 뭐 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데 부피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상품도 쓰기에는 좋은 거죠. 그런 상품도 쓰기에 좋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배송비, 기본 배송비 자체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배대지보다 싸요. 그래서 그런데 그 배대지는 또 다른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양쪽 다 아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배대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하실 때 추천인 아이디, 제 아이디 넣으시면 등급을 올려서 주실 거예요. 골든가 다이아몬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상담 톡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한 번 더 그거 이분한테 제 추천을 왔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아이디 알려주시면 아마 등급 알려주실 거예요. 싸게 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쿠츠코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어, 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게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저 워낙 인기가 없는 유튜버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상을 많이 안 보셨는데 이 영상에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링크 하나는 남겨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아이어브, 월마트, 비타코스트 하고 다른 마켓 몇 개 더 추가됐어요.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크롤링을 다 해주는 거예요. 비용이 29,000원인가?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비용이 한 달에. 근데 이 상품들 다 끌고 수가 있어. 끌고서 엑셀로 다 출력을 할 수가 있고 클릭 원큐 쓰시는 분들은 클릭 원큐 프로그램 바로 전송을 시킬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 유튜브에다가 설명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제품 수집에 미국의 아마존, 아이허브, 월마트, 비타코스트, 유럽, 프랑스, 아마존,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아마존, 그리고 아스다, 영국 거고, 오카도, 영국 거, 로스만, 독일.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사이트들은. 이런 것들 다 있고, 아시아는 한국 아이허브, 일본 아마존, 조조타운, 일본 의류 판매하는 거 거예요. 호주 아마존. 그리고 이거는 3만 원대 그 하시는 분 열리는 거고, 국내는 이제 뭐 수강생들만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
정원이 샵, 오뚜기, CJ, 풀무원, 농심 제가 제일 잘 팔리는 브랜드들만 오픈해가지고 열 수 있게끔. 근데 가격이 이건 좀 비싸요. 두 달에 15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요건 쓰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싸요. 요거는 쓰는 사람이 많아서 좀 싸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나올 건데 정말 쉽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바 한 명 값은 무조건 나와요. 내가 알바 시켰을 때 그 속도를 얘를 쓰면 알바 안 시켜도 쓸 수 있는 그 속도를 주니까 사람들 많이 모르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등록만 지금 안 되지 끌고 오는 거는 됩니다. 지금 뭐 등록하는 것까지도 뭐 뭐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요. 등록도 근데 이렇게 뭐 변경을 많이 하고 하는 이렇게 딥하게 수정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록을 할 수 있는 어, 기능을 만든다고 하니까 업데이트 되는 대로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것만 끌고 온다고 해도 이 금액은 뺨치고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뭐 정글 스카우트나 막 이런 그 아마존 상품 끌고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걔들도 몇만 원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다른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안 쓰고 수동으로 등록하셔도 되고, 다른 등록 프로그램 있으시면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쿠츠 코드라는 프로그램과 클릭 원큐라는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릭 원큐 전송이라 해가지고 가져온 프로그램을, 가져온 이미지랑 이 데이터 정보, 가격 정보, 상품명 이런 것들을 클릭 원큐에 전송하면 그 등록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클릭 원큐. 그쪽에 데이터를 전송해서 한 번 더 상품을 가공해서 쇼핑몰에 등록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크롤링이랑 등록까지 다 해주는 그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있고 대부분은 등록만 해주는 반자동 프로그램이 많고요. 크롤링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은 많이 없어요.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동으로 할까 아니면 반자동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반자동 프로그램을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된다. 크롤링 해주는 거, 등록해 주는 거. 예.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할 수 있지만 돈 안 써도 돼요. 저도 처음에 돈 안 쓰고 있으니까 잠 안 자고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바를 고용하고 그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할 거냐 아니면 돈을 좀 써서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할 거냐 그리고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잘 할 거냐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올리고 볼 거냐 뭐 이런 많은 선택지를 고민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마무리해 볼게요. 이게 맺은 말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제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사업 계획 같은 것들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른 부가적인 이제 배대지 쪽 이야기랑 그 프로그램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선택 중에 한 개니까 여러분들이 고심을 해야 될 거고 저 스스로도 이런 계획을 하고 이걸 완성시킬지 모르겠어요. 근데 완성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은 무조건 할 거니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거고 그 성과가 100%가 아니고 70%가 되더라도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40 몇 년을 살아왔는데 이 방식이 실패를 했을 때도 얻는 게 많았고, 조금 늦게 도달하더라도 그 늦게 도달한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데이터에 기반하에 어, 실패 확률을 줄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떻게든 늦게 가든 빠르게 가든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로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걸 좀 더 인지를 해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